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거부해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은 이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마늘과 쑥을 먹고 있었는데 악수에 응해줘서 고맙다. 뼈 있는 말을 건넸는데요. 화기애애했지만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회동 마치고 온 장 대표 나와 있거든요. 이혜주 기자 보도 보시고 만나보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오찬장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아이고 환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합니다. 이어 장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첫 악수를 나눕니다. 보기 좋은데. 사진 촬영 때도 이 대통령은 손을 잡고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 한 정 대표를 겨냥해 뼈 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달라는 장 대표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는.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막판에 야당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건넸습니다.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정 대표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정청래 대표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민생을 챙기고. 오찬 주 메뉴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방금 오신 3자 회담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요구해온 단독 회담이 30분간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장 대표 그 자리에서 5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면 3자 회담 때 장 대표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사법 파괴 시도 법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열람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해체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 뜻도 밝혔습니다. 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나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답은 없었다면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속도 조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한 참석자는 최교진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도 경청했고 우리도 레드팀이 필요하다며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특검의 공세에 6년 만에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당원 10,000명이 집결해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던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이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모인 당원 수는 국민의힘 추산 최소 10,000명입니다. 이 너머 본청 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 있죠. 압수수색 절대 들여보낼 수 없다며 특검팀을 규탄하는 겁니다.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추경호 의원을 연호하기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의원들은 돌아가며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기소를 해봐야 법원에 가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무조건하고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실정을 덮고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해서 도둑 승리를 하겠다. 이런 술수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까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더 넓게, 더 강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자유한국당 시절 이후 6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사무처 당직자를 영장 제시 없이 압수수색했다며 조은석 특검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고 이에 특검은 3차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국회 본청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힘 지금까지 압수수색 시도와는 다른 강도로 맞섰습니다. 긴박했던 국회 상황을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무산됐던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찾은 내란 특검팀. 오늘은 아예 국회 본청 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코앞까지 진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 앞에 집결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야당 탄압, 압수수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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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임기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야당 말살 의도라면서 절대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때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의총 현장을 촬영하면서 불똥이 의장실로 튀기도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남의 당에 의총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지시했냐고 누가? 의장실에 가서 항의하세요, 항의. 명백하게 국회 내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처가 정당을 사찰한 겁니다. 이 정당 사찰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보고용 촬영이었지만 의심을 살 만한 행위였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안 또한 검토 중입니다. 또 3차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늘처럼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인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 정책위 의장에 중도 성향의 김도읍 의원 임명하면서 전당대회 때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 일부가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 중도의 매력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사령탑인 정책위 의장에 개파생 옅은 중도 성향의 사선 김도읍 의원이 임명되자 강성 지지층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도읍이 그런 비판 받을 만하죠. 당원 게시판에는 김도읍 지명을 철회해달라, 중도는 없다, 장동혁 초심을 잃지 말라는 항의글이 쏟아졌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김 의장을 엄호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 낙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국 저격수로 이미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으십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 오셨습니다. 이어서 인선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 관계자는 능력 위주의 인선이고 내부 비판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 외연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확실히 좀 이 극우 색채를 중화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영남 내에서도 아주 진취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9월 첫날입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각종 법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 처리까지 우리 국민 삶에 직결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회의장 오늘 개회를 선언하면서 국민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첫날부터 험난했습니다. 모습 보실까요? 한복을 입은 여당, 상복을 입은 야당, 여야는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국민 평안하고 사회 통합시키는 국회를 기원하면서 오늘 국회 모습으로 남영주 기자가 시작합니다. 새 정부 정기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양각색 한복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반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들어오는 국민의힘 의원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가슴에는 근조 리본을 달았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사실상 사망했단 겁니다.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웃거나 그런 즐기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은 커다란 목소리,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해 없습니까? 너무 작습니다. 총의가 모아진 것 같지 않아서. 양당의 온도차는 오전부터 예고됐습니다. 여당은 일명 노상원 수첩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얼굴을 함께 전시하며 야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모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오부 요인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 불참한 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 손에는 다수당의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검찰개혁, 특검법 개정안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아직 여야 대표 회담 못했죠. 대통령과의 회동도 아직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와 처음 만났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까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회의실 앞에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맞이합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이거 안 찍고 악수부터 해요? 이렇게 하고 또 악수를 하죠. 하지만 곧장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3대 특검 개정안 추진,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 등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여야정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는 것이 국회고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표님께서 의원님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 이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비공개 대화는 단 6분간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만남이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으로 이어질 단초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국민의힘의 단독 회담 요구에 대해 그런 문제를 포함해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까지 같이 만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둘이 만나거나 최소한 둘만 만나는 걸 약속해 주면 셋이 만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양측 물밑 조율 중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의지를 직접 밝히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습니다. 단독 회담을 하거나 최소한 추후 단독으로 만나겠다고 약속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민들께 홍보하고자 한다면 언제쯤 그러면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자화자찬을 위해 만든 자리인데 노란봉투법 등 민생 논의도 없이 회의체 운영하듯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단독회담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의견 교환을 위해서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접촉에서 3자와 양자 회담으로 이견을 보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스스로 정치 특검인 걸 증명했다면서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고도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무리한 정치 특검이었다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로 외교 의제까지 부담을 준 특검도 제발 좀 자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사유를 붙인 건 이례적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데 억지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며 칼춤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특검에게 경고합니다.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십시오. 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그렇게 조사했는데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반응도 봐야겠죠. 대통령실이 쓰지 말아달라고 한 영수회담 용어를 썼습니다. 의제나 형식부터 협의하자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까지 셋이 부르지 말고 야당 대표 본인만 따로 부르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로 가는 출정식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며 대통령과의 회담 수락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먼저 해결할 게 있다는 겁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났는데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1대1로 만나겠다고 결심하면 거절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나를 죽이려 했다며 보낸 질문에 대해선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1박 2일간의 연천회 자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9월 국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정기국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2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취임 첫날, 이 협치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의 야당은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한다고 독설을 퍼붓더니 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을 부결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엔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는 형국,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리를 떠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제대로 부분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선 축하의 말도 건네기가 어렵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 두 대표는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한 혐의.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극우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식 협치 파괴, 민주주의 바탕난다, 바탕난다, 바탕난다. 불똥은 장동혁 대표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에게도 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 대표는 힘의 균형을 깨는 건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며 거듭 항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첫날 가장 많이 한 말은 앞으로 나가겠다였습니다. 이 선거 기간 지원을 받았던 전한길 씨에겐 당직을 맡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때 강성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중원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첫날 가는 곳마다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인선인 비서실장은 80년대생 박준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지지한 전한길 씨에게는 당직을 맡기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 관계자는 단일 대우로 여당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될 만한 사안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도 장 대표에게 당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평당원으로서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장 대표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원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이 담긴 장 대표의 행보로 보이지만 당 일각에선 장 대표의 선출에 기여한 보수 유튜버들이 당선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 취임 첫날인데 메시지가 선거 때와는 확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장 대표의 최고의 첫 메시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특정이 콕 찍어서요, 당 나가라 이런 말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단합,
또 민생, 대안 이런 단어들을 더 강조를 한 건데요. 취재해 보니까요. 이제 선거는 끝났다는 겁니다. 선거 때는 전략적으로 강성 메시지 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각 세웠던 인물에 대한 언급이 달라졌습니다. 장 대표 전당대회 때는요. 찬탄파 당대표 후보였던 조경태 의원 향해서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날 세웠었잖아요. 오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당 내부 총질, 비판 이런 걸 계속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과거 공격은 묻어두고 가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전한길 씨 관련해서도 아까 당직을 맡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네, 좀 바뀌었잖아요. 장 대표 전당대회 내내 전한길 씨 같은 우파 시민 누구와도 연대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전한길 씨 같은 이렇게 보수 우파 유튜브에도 장 대표가 제일 먼저 출연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한길 씨 안고 가겠지만 당 핵심은 아니라고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장 대표 되면서 뭐 분당설, 탈당설 일각에서 네. 나왔어요. 그 핵심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경선 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부 총질자는 청산한다, 정리한다 이런 키워드 앞세워서 친한계와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에는요. 무슨 개파라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동훈계 콕 찍어서 쫓아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계속 싸우는 대신에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데 더 집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뭐 강대강 붙긴 했지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언급도 좀 바뀌었어요. 보면은요. 먼저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 교사범이다 정 대표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당 대표가 된 후에는 정치를 복원하고 서로 협치하려는 노력 계속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예요? 왜 이렇게 뭐 좀 달라진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장 대표 어제 이 자리에서 동행커와 인터뷰하면서 강조했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서 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진정한 협치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지지율부터 올려야 민주당과도 더 잘 싸울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운명이 걸린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을 올리려면 좀 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강성 당원들이 지지했는데 그들 요구를 저버릴 수 있냐 이런 얘기 나오더군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원내에서 장 대표의 경우 옛 친윤계가 밀어줬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와도 생각이 비슷해서 일단 장 대표 측은 이런 논란들이나 이런 것들 돌파가 또 단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당장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하자고 요구한 것처럼 앞으로도 각종 어떤 경선 청구서 쏟아질 수 있겠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